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12강으로 당사주 12성의 술예성이 되겠습니다. 이 술예성은 12성의 11번째고요. 오늘은 술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더불어서 이 술예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지지에서 술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성은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벌써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성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12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신살 이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례성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마일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술토가 아수라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수라라는 것은 불교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을 말하잖아요. 이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적용 범위를 보면 능란, 교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굴, 능신, 변화, 고독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조 12성 중 수례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토가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요. 이것이 연지에 있을 경우에는 초년기를 나타냅니다. 생각이 깊고 두뇌 회전력이 좋아 학습 효과가 발군이다. 특히 이과적성으로 생명공학 및 기계공학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술토가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요. 중년기의 운을 나타내고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으므로 재물에 궁함이 없다. 다만 무력이 가하고 이성난에 취약해 구설수가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지에 있을 경우에는 말년을 나타내고요. 정밀 분야의 재주가 공교하니 치과 및 한의에서 명의가 되기 쉽다. 제복이 있으나 소비 심리가 강해 재물에 있고 즉시 부동산에 묻어두어야 한다. 한편 일지에 수레에 천문을 두면 학문과 풍류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하여 자신을 승화시키거나 덕을 베풀어야 삶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지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것이 평생 총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12성에서는 시지에 앉아있는 시지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 부유한 가운데 자식 또한 현달 현출하다. 다만 남명의 경우 일찍 화려한 삶을 살았다면 분명 공처가의 운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데 막상 12성의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12지지에서 11번째인 술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술토예요. 그러면 이 술토는 이쪽이 자수가 정북방향이고 유금이 서쪽이니까 방향이 서북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역에서는 이 술토가 앉아 있는 방향을 건방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요.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신유술, 가을을 나타내는 이 금기운의 끝자락이고 이렇게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 서방 금극의 끝이고 늦가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력으로 9월을 나타냅니다. 이때에는 한로와 상강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7시 반에서 9시 반이면 이제 저녁을 먹고 9시 뉴스, 요즘에는 8시에 뉴스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9시 뉴스를 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녁을 먹고 취침을 서서히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은요. 술토가 음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추운 겨울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기니까 음이 5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기에 밀려 양기가 소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바람이 차고 스산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그 외로운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성의 인자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술토의 지장간이 무신정이잖아요. 그러면 술토는 양에 해당하는 오행인데 이 안에 지장간 안에는 신금하고 정화하고 음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양인데 안으로는 음이니까 이중성의 인자가 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술토하고 대칭에 있는 진토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진토라는 것은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막 피고 그럴 때니까 이 진이라는 것은 심고 깨고 입는 것이라면 술이라는 것은 뽑고 빼고 벗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토라는 것은 그 한창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을 상징을 한다면 이 술토라는 것은 이제 가을이니까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요. 이 가을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는 시기이며 술이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갖다가 다 딴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따고 그,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이 다시 땅 속에 들어가서 또 봄을 기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일지에 술이 있으면 괴강살이 될 확률이 높다. 그 얘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여자가 일지에 술토를 깔고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무술일주, 경술일주 뭐 이런 게 무술이나 경술이나 전부 괴강살을 나타내죠. 이 괴강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팔자 센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토의 한자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라는 것은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담고 있는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술토라는 것은요. 한자의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도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도끼. 도끼라는 게 이제 나무를 자르는 그런 도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술자로 사용이 되니까 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이 전부 통하는 게 있죠. 도끼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무기고 개라는 것은 집을 지키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모두 나를 지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자는 각골물자를 볼 때 전투용의 도끼 형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끼나 활 등 무기는 전쟁이나 사냥에서 자기를 지키는데 필수품입니다. 개라는 동물은 누가 올 때 짖으면서 자기 집을 지키기 때문에 개수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술이 들어간 한자는 무기를 들고서라도 자기 주의를 지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술자가 왜 지킨다는 뜻이 되었을까? 이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이제 다 모아서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는 뜻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이 개술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잖아요. 이것이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술과 비슷하게 생긴 글자로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자하고 도끼월자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문자는 이런 것 때문에 참 배우기가 어렵죠. 이 밑에의 이 도끼월자는 이 밑에 부분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 청간무자하고 약간 달라요. 이 끝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도끼월자, 도끼를 상징하고요. 이것은 청간무자인데 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 병장기융, 오랑캐 융자인데요. 병장기라는 것은 병사들이 쓰던 온갖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도끼니 창이니 뭐 이런 그 무기를 나타내고, 그 개라는 것도 집을 지키는 동물이고 이 무기라는 것도 나를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술이라는 건 있잖아요. 개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개라는 동물도 범이라든가 원숭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처럼 신통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유술을 개금살이라고 하잖아요. 묘는 이제 토끼를 나타내고, 그 유는 닭을 나타내고, 술이 개를 나타내는데, 이 묘유술을 개금살이라 그래서 철새 개금이라고 해서 그 활인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동물은, 이 개라는 동물의 특성을 잘 보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라는 동물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죠.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개들이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듯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의리라는 게 되게 친구들 간에 나타나는 의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의리가 아니라 친구 간의 의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결혼해 갖고 가정을 먼저 위해야 되는데 계속 친구만 찾다가 근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꺼준다든가 보증을 서준다든가 아니면은 항상 친구 챙겨준다고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개술자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철이 늦게 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결혼은 30 이후에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늦게 든다는 것도 이 의리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친구들만 만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늦게 드는 사람들은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술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크게 성공할 기회가 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술 자체가 가을을 나타내고 결실을 나타내니까 이 결실을 나타내는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결실을 얻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한 번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좋으나 좋은 곳에 쓰지 못하고 잡기에 능한 사람이 많다. 특히 도박 조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도 영리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이제 좋다고는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머리만 좋으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진짜 몰입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일을 이제 딱 찾으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이제 못 찾는 거죠.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는 좋으니까 확실히 이제 자기가 건전한 데에서 자기 일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 같은 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요. 실속 없이 분주한 경우가 많아요. 확실한 계산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축년 갑인월 무술일 병진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복이 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자랐고요.
작은 회사를 전전하며 모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특히 도박 조심하라고. 술도를 깔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38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상당히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아이가 없고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되게 그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사람들, 이분처럼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고 배우자 공이 지금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38세에 했으니까 늦은 나이에 늦게 할 만큼 했죠. 그러니까 38세에도 그 홍기가 많이 지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 사주만 딱 봤을 때에도 잘 보세요. 지금 비경업체가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자 공은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기운이 없잖아요. 물론 지장간에 보면 신금이 2개가 있습니다만은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으로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식에 해당하는 식상운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고,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주팔자도 중요하고요, 흘러가는 대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운이 41세서부터 50세까지 기미대운이에요. 그럼 이 기미대운이 딱 들어가면서 진술충미 사형살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40대 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그 남편과 사이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4개나 되니까 이게 모두 기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들어온 기미대운은 천간지지가 전부 다 토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40대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50대 경신대운, 60대 신유대운 이렇게 금기운만 위아래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이분이 50대, 60대의 운이 좋고, 그리고 말년까지의 운의 흐름도 이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례성을 공부를 했습니다. 당사주 12성 순례성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해수만 하면 되죠. 이제 해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12지지에서. 그래서 그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